가끔 좋은 책이 나와요. 요새 서점에 가서, 저는 서점에 들리질 않습니다. 잘 안 들려요. 서점에 가서 잘 팔린다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베스트셀러가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어떤 국민들이 좋은 책을 읽느냐. 한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이게 다라고 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비과학적인 설명이 되는데 상당 부분이 사람들의 마음과 머리를 어지럽히는 거죠. 어지럽히는. 차분한 책이 없어요. 차분한 책.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에 가도 주로 외국 서적 파는데, 일본어 서적 파는 데 가서 책을 사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한국 책 꽂아놓은 데 가면 일부러 피해요. 그 제목만 읽어도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택시 타고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택시 타고 나오면 택시 운전사들이 그 라디오를 틀어놓으니까 대부분 저는 끄라고 그래요. 끄라고. 그게 무슨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몰상식하고 남 헐뜯고 비꼬고 선동하고 거짓말하는 말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온다. 끄라고. 이런 게 다 언론입니다. 서점, 방송, 라디오. 언론이라는 게 꼭 신문, 방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요새 이 트위터라는 게 있는데, 이 지구상에 트위터를 이런 식의 욕설장으로 만든 나라는 또 한국밖에 없어요. 인터넷 발달해가지고 다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그 글의 수준이 어떠냐? 한국처럼 이렇게 욕설 많은 나라 없습니다. 없어요. 트위터라는, 인터넷이라는 좋은 정보화의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그릇에 맛있는 와인을 담을 것이냐, 아니면은 오물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국민의 정신 수준, 지식 수준, 교양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근사한 포도주 잔을 갖다 놓고 거기에 오물을 지금 담아가지고 이게 정보화 사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용하는 면이 있어요. 그것은 그것대로라도 그 이런 부정적인 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한국의 미래는 그럼 어둡다는 말이냐가 아니고, 어둡지 않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은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는 나라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비교를 할 때 한국 안에만 이렇게 시야를 좁혀서는 안 되고 옆에 나라 돌아보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 할 때마다 꼭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이번에 스페인이 저렇게 복지 문제 때문에 흔들려 버림으로써 한국의 라이벌 되는 나라 하나가 조금 밀렸어요. 우리하고 항상 비슷하게 갔던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우리보다 인구가 약간 적어서 4,500만 되고, 국토는 우리의 2.5배쯤 됩니다. 60만 평방킬로미터.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늦었다가 우리보다 앞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총 이 국가 생산 규모로서는 우리를 앞질렀어요. 그러나 요새 저렇게 되니까 아마 우리한테 추월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이벌이 하나 뒤쳐졌어요. 우리가 한때 강소국이라는 나라 명칭을 많이 썼습니다. 한국은 강소국이다. 강대국이란 말은 엄청난 말이라서 쓰지도 못하고, 강소국, 강하지만 작은 나라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모델을 찾았습니다. 이제 강소국이란 말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 우리가 강소국이 아니니까. 인구 5천만에다가 이만한 군사력, 제조, 이거 강소국 아닙니다.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이미 우리 지금 현재로도 강대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강대국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강소국 아니라 약소국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약소국 의식은 뭐냐? 남 탓하기,
저항하는 사람을 아주 의인으로 보고 건설하는 사람은 독재자로 보는 이런 거죠. 책임을 떠넘기고 정부 잘 나가는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약소국 사람들의 심리죠. 이게 더 나빠지면 노예 근성이 됩니다만은 우리는 강대국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 정신을 가져야죠. 강대국이란 건 뭐냐? 우리나라 강대국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지금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 정도죠. 이탈리아 누가 강대국이라고 합니까? 그럼 거기에 한국이 끼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게 G7에 곧 들어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G7.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몇 개 나라 안 된다.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덩치는 크지만은 삶의 질에서는 우리를 따라오려면 최소한 한 세대 이상 걸리고 그때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또 발전할 테니까 이렇게 보면은 제조업의 기반이 강한 나라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거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무너지고 있는 나라 5나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뭐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공통점이 제조업 기반이 약합니다. 이탈리아는 북쪽에 밀라노 근방 이런 데서 자동차 산업도 발전하고 해서 제조업 기반이 꽤 자동차 산업 등등으로 튼튼하긴 하지만은 총체적으로는 약하죠. 그 다른 나라는 별 제조업 기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비슷한 시기에 개방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러시아는 제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원을 팔아먹고 있다. 중국은 제조업을 발전시켰다. 한국은 제조업 부분에서 세계 한 5대 제조업 강국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한국 뭐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제조업이 있어야 버티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조업이 있어야 돼요. 공장이, 쉽게 말하면 공장이 돌아가야 돼요. 지금 스페인 보십시오. 스페인은 관광 수입 세계에서 1등입니다. 관광 수입은 스페인이 지난 한 약 20년 동안 1등이에요. 관광하면 그 프랑스가 1등 같죠. 이탈리아 1등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스페인이 1등이에요. 1년에 관광 수입으로 한 1,000억 달러 올리죠. 두 번째가 프랑스, 세 번째가 중국, 네 번째가 이탈리아. 물론 해외에 나가서 돈을 쓰는 걸로는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한국은 돈 쓰는 걸로서는 세계 관광으로 돈을 쓰는 랭킹으로 한국이 10등입니다. 10등. 연간 한 250억 달러 쓸 거예요. 10등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한국에 관광객이 많이 와요. 관광대국입니다. 관광대국. 제조업. 그러나 우리는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스페인처럼 실업률 20%, 꿈도 안 꾸죠. 우리는 2, 3%도 안 된다. 제조업 때문입니다. 제조업. 근데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제조업을 발전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스페인이 제일 먼저 스페인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개척을 했습니다. 16세기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이 나갔어요. 마지막에 독일이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뭐 남아있는 게 별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스페인 사람들이 주로 북미, 남미 대륙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영국처럼 산업혁명을 통해서 공장을 만들었으면은 부국이 됐을 텐데 그 민족성인지 문화적 차이인지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와가지고 주로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건물. 그것 때문에 요새 관광 수입이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상업에 많이 썼어요. 그런데 공장은 제조업을 안 해요. 제조업.
제조